몸시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특별한 정보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순간 환해졌어요. 훈남 트롯 가수 류지광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트리오스 동굴 보이스 땡큐맨 류지광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뭐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이 있다면서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키가 빨리 자라다 보니까 무릎 같은 데도 조금 약하고 되게 말랐었어요. 일찍이 컸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또 아버지가 또 당뇨도 있으시고 심장질환이 있으시고 또 어머니 또 허리가 약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장고장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잘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켜보시고 네네. 종합병원 근처도 안 가는 그런 체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신 네. 노래 한 곡을 좀 듣고 싶어요. 예, 동굴 보이스. 야. 나 그대에게 드릴 게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 나 그대에게 왜 손짓을 해갖고 아니, 여기다. 근데 이보다 더 낮은 게 있어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아. 저주 우리 한번 그러면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들어봐야 돼. 예. 들어봐야 돼.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네. 아니 진짜 요즘에는 몸에 관심들 많으시고 그래서 꾸준히 자기 관리하시고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볼 이 주제, 이 부위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셨을 겁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관리가 필요하고 지켜야 할 그런 중요한 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과연 어디일까요? 예, 나는 몸신이다. 오늘의 주제 함께 나눠줄 몸신 주치의를 모셔보고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직접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몸신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용상입니다. 앞에서 들으신 것처럼 이곳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곳은 몸무게 70kg의 성인이 하루에 10,000보를 걷는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평균 약 700여 톤의 무게를 고스란히 지탱하는 곳이자 전신의 균형이 틀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무게중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곳을 다쳤다고 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무릎 관절, 고관절, 그리고 나아가서 허리나 어깨, 목까지 전신 관절이 틀어져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혈관과 신경의 흐름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심하게는 걷기가 힘들어질 정도의 극심한 통증까지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 중에 700톤을 지탱하는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알 것 같아. 거기일 것 같죠? 그게 맞을까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나는 몸신이다. 주제를 공개합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하루 평균 700여 톤의 무게를 지탱하는 23cm 발목을 지켜라. 무릎인 줄 알았을 때까지. 아, 그래요? 네, 보통 성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둘레 약 23cm인 발목은 건물로 따지면 가장 아래에 있는 기초에 해당합니다. 발과 함께 우리 몸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는 23cm에 불과한 발목은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할 뿐만이 아니라 움직일 때도 중심을 잡아줍니다. 특히 발목은 머리에서 일자로 내려오는 모든 하중을 수직으로 꺾어서 발로 전해지게 해주는데요. 걷거나 뛸 때는 원래 받는 하중의 약 10배가 되는 하중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가 정말 쉽죠. 그런데 이 발목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무슨 또 문제가 어떤 게 생기나요? 발목이 틀어지게 되면 발목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무릎 관절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O다리나 X다리라고 불리우는 변형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자세가 불균형해지게 되고 고관절이나 척추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심한 경우에는 디스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스크까지? 지금 보시는 그림은 틀어지지 않은 정상적인 발목입니다. 종골이라고 하는 발 뒤꿈치 뼈의 중심부와 그리고 아킬레스건의 중심부, 그리고 종아리 근육인 비복근 가운데에 점을 찍어서 하나의 선으로 연결했을 때 이 두 선이 이루는 각도가 어느 한 곳으로도 꺾이지가 않고 일자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발목이 틀어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아, 저 약간 안짱다리를. 그렇지. 걸음걸이가 딱 보이는 것 같죠. 여기는 팔자리. X자요. 아니, 저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안짱다리로 저는 몰랐는데 그렇게 많이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안짱다리? 네. 보통 일자로 걷지 않고 팔자나 안짱다리로 걸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발목이 이미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발목 틀어짐이 더 심해지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우. 이럴 수가 있어. 저 너무 심하다. 어우. 이럴 수가 있어. 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많이 틀어질 수 있다고요? 아니, 저렇게까지 심하게 틀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보기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우. 그리고 걸을 때 어떠실지. 그러니까. 이미 이 정도까지 진행했을 때는 걸으시는데 문제가 많이 생긴 상태고요. 근데 그게 약간의 틀어짐이 방치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려고 준비하신 저렇게 사진인 될 수 거죠. 있다고요? 무서워. 근데 어떻게 저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그건 바로 이제 발목을 이루는 세 가지 뼈와 발목을 잡아주는 세 가지 인대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발목을 이루는 세 가지 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목을 지나는 세 가지 뼈 중 하나는 경골이라고 하는 정강이 뼈입니다. 경골은 발목 내측에 있는 굵은 뼈인데요. 우리 몸에서 두 번째로 큰 뼈이기도 하죠. 아, 네. 그래서 경골은 전신 체중을 싣고 지지하면서 발목이 잘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죠. 그리고 다른 뼈는 바로 비골이라고 불리우는 그 종아리뼈입니다. 비골은 바깥쪽 복숭아뼈를 이루는 뼈이기도 한데요. 발목 관절을 안정화시켜주고요. 발목이 안정성 있게 체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골이라고 하는 발목뼈입니다. 거골은 비골과 경골 아래에서 두 뼈를 지지하고 발의 회전 운동을 담당하고 있죠. 이렇게 세 가지 뼈가 디귿자 모양의 관절 모양을 이루고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네. 뼈는 이렇고요. 네, 그리고 뼈 이외에도 발목을 잡아주는 데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많은 인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인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발목을 잡아주는 중요한 세 가지 인대입니다. 그 정거비 인대라고 해서 발목을 외측에서 잡아주는 평평하고 강한 밴드와 같은 인대이고요. 후거비 인대는 발목을 잡아주는 짧고 강한 인대입니다. 그리고 종비 인대는 튼튼한 끈 형태의 인대인데요. 그 거골과 비골이라고 하는 뼈를 앞쪽과 뒤쪽에서 각각 연결해 주는 것이 전거비 인대와 후거비 인대고요. 종골과 비골이라고 하는 뼈를 연결해 주는 것이 종비 인대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인대가 발목을 틀어지지 않도록 큰 관여를 하는 인대입니다. 이렇게 앞서 보여드린 세 개의 뼈와 세 개의 인대가 발목을 잘 잡아주지 못하면 발목 틀어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발목 중요하네요, 새삼. 네, 네. 발목 틀어짐이 애초에 그러면 왜 생기는 건가요? 네, 발목 틀어짐은 우리가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어떠한 사건으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건? 어떠한 사건으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건? 흔하게 겪는 사건? 사건에 휘말려? 경찰을 불러야 되나? 이야, 뭡니까? 네, 이건 바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예.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 같은 이러한 동작입니다. 네.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겪은 사람은 없다고 하는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 놀래라. 오! 놀래라. 오! 놀래라. 아, 발목 접지 헐리우드 액션 접근용 뛴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삐끗 하이힐 신는 것처럼. 그렇죠. 아니, 저는 최근에 정말 정확히 저렇게 접질렸거든요. 야, 그러니까 축구하다가 무리하게 이제 발을 뻗고 수비를 하다가 정확히 저렇게 접질렸어요. 그래서 지금 3달째
완벽하게 낫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마.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삐끗하잖아요. 그럼 그날은 조금만 갔다가 또 삐끗하고 계속 같은 부분을 삐끗삐끗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건가요? 그건 바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발목을 접질렀을 때 네. 여러분들이 한 행동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행동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운동은 안 했는데. 저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접질렀을 때 그냥 아야 그치. 아야, 뭐해. 잘못한 거 없네. 아 삐었다 그냥 그러고 말죠. 보통은 발목 접질렀을 때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괜찮아지겠지, 안 아픈데 어쩌겠어 이렇게 간과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발목 증상이 계속된다면 병원에 꼭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발목을 한번 접지르게 되면 자꾸 또 접질리게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발목을 삐거나 접지르는 것을 발목 염자라고 합니다. 이 발목 염자는 발과 관련된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발목 염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발목이 안쪽으로 틀어지는 내반 손상, 그리고 바깥쪽으로 틀어지는 외반 손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목 염자가 발생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발목을 잡아주는 세 가지 인대가 늘어나거나 손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결과 발목을 점점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목 틀어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즉시 받으시고 끝까지 증상이 다 호전될 때까지 받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걷는데 지장이 없거나 통증이 없다고 해서 다 나았다고 생각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발목 틀어짐은 더 심해질 것이고 질환에까지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발목이 틀어지면 위험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이 발목이라는 곳이 사실은 발로 내려가는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에서 내려간 혈액을 다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 혈관도 이 발목을 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혈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신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면 당뇨합병증으로 생기는 당뇨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당뇨발은 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느낌이 없어요. 발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전혀 아픈 느낌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기어이는 발목을 절단하거나 더 위로 올라가서 절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데 또 발목 근처에서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혈액 순환이 되지 않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혈전이 만들어지는데 그 혈전이 심장혈관을 막거나 이렇게 되면 뭐 동맥경화는 물론이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느닷없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 초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 발목 틀어짐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 사망 사건도 있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 마이클 존슨이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 사망하기 전날에 발목이 이렇게 접질렸는데 이때 생긴 그 혈전 때문이었다고. 아니, 발목을 겹질렸는데 사망까지 갔다는 말씀이? 와, 야, 이건 충격이네. 진짜 충격이다. 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류주광 씨.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네. 저도 이게 어느 정도 틀어졌는지 한번 궁금해요. 근데 그거 그냥 이렇게 보면 되나요? 뒷모습으로 이렇게 저희가? 네, 이제 발목이 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발 뒤꿈치에 있는 종골에 점을 찍고요. 그리고 아킬레스건의 중앙, 그리고 종아리 근육인 비복근 중앙을 일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틀어짐의 각도가 5도 이하이면 양호한 거고요. 5도 이상이면 주의가 필요하고요. 10도 이상이면 위험한 상태로 틀어진 발목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낌이 와요. 이쪽에는 위험일 것 같아요. 안 재봐도 위험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발목 틀어짐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고든 분이 계신지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홍석 씨 모시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네. 시작을 해볼까요? 예, 제가 발목이 어느 정도 틀어졌는지 검사를 해볼 텐데요. 네. 그 뒤꿈치 뼈 중심 부위와 아킬레스건의 중심 부위, 그리고 종아리의 중심 부위에 점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연결한 선의 각도를 측정할 건데요. 일단 점을 찍어보겠습니다. 화면상으로는 고다 보인다. 네, 고다 보이는데요. 따뜻해요, 선생님. 기계가 움직이네.
일자인데 거의. 수가 174? 나오네. 이건 177이니까 원래 기준은 180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80에서 한쪽은 마이너스 6이고요. 그러니까 6도가 차이가 나죠. 한쪽은 3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시면은 5도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양호하시다고. 네. 아유, 훌륭하시네. 훌륭하시네요. 네. 건강하시네요. 어우, 하체 되게 좋다. 유리가 좀 아따 길다. 엄지발가락을 네. 이렇게 제가 아주 왼쪽 발. 야, 반듯하다. 거의 뭐 다리가 진짜 굵은데요? 젓가락인데. 그러니까. 아 진짜 왼쪽이 조금 여자다. 네. 아니 다리 선의 느낌이 여자 다리 같아요. 진짜. 근데 축구를 한단 말이야. 오. 혹시 읽어주세요. 아, 네. 똑바르네. 좌측은 176도, 다 왼쪽이 조금 178도로 나왔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도 이하로 아주 양호하신 양호. 예. 어우 완벽하게. 어우, 반듯한데요. 그냥 뭐 거의 일자인데. 받아본 거. 심판대에 선 느낌. 아. 오. 173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7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177 아주 좋은데요. 3도 차이. 미세한 차이지만 우측에 비해서 좌측이 좀 더 틀어져 있는 것으로 다 좌측에 나타나는데요. 문제가 있네. 아. 자, 궁금합니다. 결과는 자, 그러면 결과 보시면 자, 그러면 결과 보시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휘어 이렇게 휘어졌어? 보시면 네. 좌측은 170도, 우측은 172도로 양측 다 10도 가까이 아이고. 틀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창훈님 같은 경우는 무지해반증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발의 아치가 무너지는 경향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발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경향이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신 것 같습니다. 발목 틀어짐이 생기면 동맥경화는 물론이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심하게는 걷기가 힘들어질 정도의 극심한 통증까지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좀 너무 심하다. 김연경 선수가 믿고 의지하는 의무팀의 트레이너고요. 틀어진 발목을 확실하게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연경 선수도 제가 많이 해줬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됐을지. 180도에 가까워졌어요. 저도 지금 믿겨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정말 대단한 분을 모셨다고 해요. 이분 소개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오. 월드드레스 배구 여제 김연경. 팬인데. 저 완전 팬인데. 세계 최고의 공격수죠. 아, 이분이시구나. 아, 김연경 선수 옆에 있으니까 정말 귀여우시고요. 어우, 문석관 선수. 아, 트레이너시군요. 신남일세. 어깨가 진짜 너무. 이럴 때 꼭 필요하신 분. 이분은 점프가 생명인 배구에서는 그야말로 인싸, 핫피플입니다. 김연경 선수가 믿고 의지하는 의무팀의 트레이너고요. 국내 최고 실력파 여자 배구 선수들과는 세계 선수권 대회 쭉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이 오늘 저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잠깐만요. 그러면 네. 저희 오늘 그 김연경 선수가 받은 그런 케어를 저희도 오늘 혹시 배워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진짜 영광이에요. 저는 이거 진짜 알고 싶었거든요. 알겠어요. 나도 잘 네. 배우고 싶어. 운동하고 싶어. 자, 오늘 달려 나와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의 몸신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어깨가 직각이요, 직각. 어깨 무슨 일이야? 어깨 막대기 는 거 아니죠? 어깨 뭐예요? 아니 진짜 아니, 어깨예요? 정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어디 이렇게 해서 옷이 걸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 이게 국가대표 팀에 오시군요. 네, 맞습니다. 와, 자랑스러운 국가대표팀 트레이너.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부터 발과 손을 많이 쓰는 운동 종목인 배구, 농구팀의 의무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선수들의 관절 건강을 책임진 스포츠 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송민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틀어진 발목을
확실하게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송민근 교수님. 네.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네. 이 엄청난 몸을 지탱하고 있는 제 가련한 발목도 교정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바로 이 테이프로 틀어진 발목을 쉽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테이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많은 선수들이 발목, 손목, 무릎 등과 같은 관절에 테이핑을 하고 경기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 도중에 부상을 당해도 그래. 이렇게 뭐 임시 조치로 테이핑을 막 하고 바로 경기에 다시 나가더라고요. 으악 하고 쓰러졌던 선수가 갑자기 이렇게 처치를 받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우아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일을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이렇게 회복인 건가요, 그게? 이게 바로 이제 처치인데 처치. 예, 만약에 약해진 근육과 인대를 잡아줘서 바로 경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건 바로 스포츠 테이핑이 테이프로 관절을 고정, 지지해주면서 약해진 근육을 꽉 잡아주기 때문인데요. 테이프를 붙인 관절 부위에 약해진 근육의 힘을 받고 그 부위의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이 증가해서 심했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은 물론 관절의 안정성이 증가하여 힘이 많이 드는 동작도 무리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선수들의 필수템이 된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나라 여자 배구 1인자라는 김연경 선수도 테이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저 오늘부터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받는 테이핑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힘주어 국가대표 선수들이 받는. 그럼 되겠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받는 테이핑의 버금가는 방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사실 선수들이 하는 테이핑 방법은 한두 시간이라는 경기 시간 동안에 많은 효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테이핑 압박 강도가 상당히 센 편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오랜 시간 하고 있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고요. 혼자 하기는 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테이핑 방법은 아주 쉬워서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테이핑 방법으로 2가지를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첫 번째, 테이핑을 한 후 무너진 아치가 바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드릴 것이고요. 그게 가능해요? 그럼요. 자, 두 번째, 테이핑으로 아치를 올린 상태에서 30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틀어진 발목이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발목이 돌아온다고요? 30분 안에? 의심하지 마. 저기 발목에 그렇거든요. 정강이뼈, 종아리뼈, 복사뼈, 인대색이 이거 배웠어요. 바로잡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한단 말이에요? 이걸 왜 열심히 개발해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딱 큰 소리를 내는 이유가 있으신데요. 김연경 선수한테 응원을 받고 나오셨다고 지금. 김연경 선수가 오늘 몸신 나오는 줄 알고 있다면서요. 예, 어제 좀 통화를 해서 네. 나가게 됐다. 그래서 아시안게임도 같이 갔다 오면서 이렇게 테이핑 한 거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하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오시라고 그렇게 또 응원 받고 시즌 끝나고 또 맛있는 거 먹기로 했습니다. 김연경 선수 굉장히 성격 좋죠? 연경이 끝내줍니다. 자,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몸신 가족 중에 좀 내가 이분 좀 도와주고 싶다. 근데 이분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다고 좀 욕심나는 분 계세요? 제가 주치의 스님께서 검사하시는 걸 쭉 지켜봤는데 이창훈 씨의 발목을 꼭 잡아드리고 싶었습니다. 역시. 역시. 저희 중에 제일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나는 또 집안의 어른인 나를 봐줄 줄 알았지. 예, 틀어진 발목을 바로잡는 테이핑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테이프네요. 네. 이 자르기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자료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까지. 여러 장이 필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테이핑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 뒤에 다 칸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1cm죠. 조그만 한 칸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의 테이핑은 5칸을 자르실 겁니다. 네. 25cm짜리. 네, 맞습니다. 한 칸에 1cm.
여기에서 발목 교정을 하기 전에 측정해야 할 게 한 가지 더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보통 아치는 네. 서 있는 자세에서 아치 부분에 둘째 손가락을 넣었을 때 손가락 하나 반이 들어가야 정상으로 보는데요. 저는 변형되는 아치를 보기 위해 앉아있을 때와 서 있을 때의 아치를 측정해서 비교하겠습니다. 예, 그 차이를. 네, 맞습니다. 발 안쪽 면 3분의 2 지점에 가장 툭 튀어나온 뼈가 있는데요. 여기를 주상골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표시하고 앉아있을 때와 섰을 때의 높이가 차이가 1cm 이상 차이가 나면 아치가 무너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능성 평발을 이제 의심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번 바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죠. 지금 앉아 계실 때에 편안하게 발을 디뎌주신 상태에서 자, 내 측의 3분의 2 지점에 아까 말씀드린 툭 튀어나온 뼈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지점을 주상골이라고 하는데요. 앉았을 때 이 뼈를 높이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툭 튀어나와 있는 뼈에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상골 툭 튀어나온 뼈를 찾아서 세 마디 되는데. 찍습니다. 오늘 점 많이 찍힙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앉아있는 상태로 바로 측정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로는 4.5 정도로 옆에서 네. 봤을 때는 자, 왼쪽 4.5, 오른쪽. 예, 민근 씨 지금 몇으로 보여요? 지금 여기서는 4.3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일어났을 때 어떤가 하는 것인데요. 그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일어나 주신 상태에서 편안하게 차렷 자세에서 온몸의 힘을 다 빼시고 차렷 자세로 편안하게 서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치가 되는 게 무너지지 않은 무너지. 왼쪽은 3.6이니까요. 3.6이니까 0.9cm 차이가 나고요. 자, 오른쪽. 3.8. 예, 3.8, 0.5 차이야. 그러면 지금 이창훈 씨 같은 경우에는 왼쪽은 앉았을 때 4.5에서 3.6이 됐으니까 0.9cm 차이가 나고요. 정말. 오른쪽은 4.3에서 3.8이 됐으니까 0.5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왼쪽이 0.9로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정도라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높이 차이가 1cm 이상이면 기능성 평발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창훈 씨 같은 경우에는 0.9 정도 나왔기 때문에 거의 예, 기능성 평발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아까 4개의 테이프를 준비했는데요. 그중에 먼저 하나 5칸짜리를 먼저 잡아서 반절로 이렇게 접어주십니다. 반절로 접어주신 상태에서 Y자 테이핑을 만들 텐데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가운데를 반절까지 잘라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이렇게요. Y자가 될 수 있게 만듭니다. Y자. 그리고 항상 발은 90도로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테이핑 하다가 이게 잠깐 내려가면은 다시 풀리고 힘이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항상 90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는 내측 인대와 바깥쪽 인대를 잡는 테이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앞부분을 적당히 뜯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내측에서부터 내측 인대를 잡아주신 상태에서 네. 여기서 텐션이 좀 중요한데 근육은 그냥 갖다가 부드럽게 붙이지만 인대를 잡으실 때는 약 50%의 텐션을 살짝 주십니다. 당겨서. 살짝. 약 50%의 텐션을 살짝 주십니다. 당겨서. 살짝 당겨주신 간단하게. 상태에서. 네. 그리고 테니스를 하시던 뭐 대부분 아프신 분들이 발목을 삐끗하실 때 앞쪽 이 바깥쪽에 있는 앞쪽 정거비 인대가 많이 다치시거든요. 그래서 정거비 인대 라인을 잡아주시고 뒤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후거비 인대 라인을 같이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내측 인대와 바깥쪽 인대를 꽉 잡아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가장 길었던 테이핑을 준비해 주시는데 반절로 일단 나눠주십니다. 네. 반절로 나눠주신 상태에서 반을 갈라주시고 아, 손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네, 이렇게 반으로 갈라주신 상태에서 아킬레스건과 복숭아뼈 약간 위쪽으로 가실 겁니다. 약간 위쪽. 네, 약간 위쪽에
가운데에 먼저 붙여주시고 두 번째는 발목의 불안정성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텐션을 아까보다는 좀 더 많이 80%의 강도로 잡아당겨서? 네, 이제 텐션을 80% 가지고 와서 어디로 가실 거냐면 발등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바닥. 올려주는 거구나. 네,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오신 다음에 네. 그래서 바깥쪽, 그 다음에 다시 위쪽에 덮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길게 잡으셨. 그래서 손쉽게 하시는 방법은 하셨나 반지가. 발등, 발바닥, 다시 발등 이 세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저놈은 풀리지 않지. 이러면 그 나머지를 네. 그래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예. 텐션을 조금 주신 상태에서 발등, 발바닥.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아까 이거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점을 다시 찍겠습니다. 또 하실 거잖아요. 또 싸실 거잖아요. 또 썼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텐션을 80% 준 상태에서 다시 올려주시고 감싸주십니다. 아우 정말 벌써 진짜 벌써. 벌써 마치 깁스를 한 것처럼 네. 단단해진 느낌 어때요 본인은? 지금 바로 대회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발목을 단단하게 해줬기 때문에 세 번째는 아직도 안 끝났네요 참. 6칸과 6칸. 네, 6칸짜리를 잡아주시고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상골 있는 데를 주상골. 네, 주상골 쪽에 붙여주십니다. 내 측면에서 붙여서 저희가 발목 손상이 있을 때 이 바깥쪽의 근육인 비골근이 많이 거기가 약화되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아까의 텐션에서 한 60%만 줘서 올려주시고 근육은 끝에서는 약간 텐션을 빼주십니다. 네. 근육 쪽은 약간 빼주시고 여기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문대주시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시를 주상골 표시하고. 네, 주상골이 자꾸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주상골의 반절 정도 물릴 수 있게 마지막 세 번째 붙였던 것을 마지막에 반절 정도 물릴 수 있게 해서 60%의 텐션 주시고 아까보다는 약간 외측으로 비골 근육이 잘 붙을 수 있게끔 예. 올려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붙일 땐 여기를 너무 잡아당기지 않게 네, 그렇게 맞습니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해서 이렇게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발목의 안정성, 세 번째는 자주 다칠 수 있는 이 비골 근육과 근육이 약화되는 것들을 기능을 살려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끔 합니다. 자 그러면 마저 오른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려와서요. 예. 땅을 짚어보시고 한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그 느낌이 양쪽이 완전히 다를 것 같고. 제가 지금 마치 국가대표 선수가 된 느낌. 그러니까 양쪽이 오. 어떠세요? 어때요? 어떠세요? 어때요? 어때요? 무슨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인데? 가벼워요? 너무 가볍고 뭐랄까 걸음걸이가 편안해. 탄탄해졌다는 느낌이 네, 든가요? 탄탄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면 혹시 아치가 변했을 수도 있잖아요. 벌써요? 아니 이 자체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자체로 이미 그래서 아치의 변화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리가. 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막 축구공을 막 차고 싶고. 지금 이창훈 씨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평발로 보여집니다. 왼쪽은 3.6이니까요. 자, 오른쪽.
3.8. 예, 3.8. 자, 아까 3.6cm였거든요. 지금 4.2입니다. 4.2입니다. 그러니까 0.6이 지금 변화가 한 거죠. 이미 테이핑만 했는데 평평했던 그 아치가 더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서 있을 때 3.8cm였는데요. 3.8에서 4.3이 됐으니까요. 예, 0.5죠.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는 양쪽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예. 성장이 된 거네요, 그럼. 원래대로. 네.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일단 테이핑으로 아치를 올려준 상태에서 네. 30분 정도 걸으면 됩니다. 30분 정도 걸으면 테이핑으로 한 부분에 혈류와 림프의 흐름이 좋아지고 근육과 인대가 적응하면서 지지하고 힘을 받기 때문에 틀어진 발목을 교정하는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대박이다. 저희가 보기만 해도 벌써 저희 몸이 편안해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통증 있는 사회자한테도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분 오래 기다리셨거든요.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와. 와, 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자, 본인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41살, 6살 아들엄마 서보경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고? 지금은 주부인데요. 제가 전에 청원경찰 일을 한 12년? 청원경찰 어디, 여러 군데 있잖아요. 어디서 일을 보셨어요? 은행. 멋있다. 멋지네요. 지금은 몸매가 이래도 나름 운동했던. 저희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네. 발목이 문제가 있으시다고.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청원경찰 자체가 좀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발목이랑 발바닥 통증이 상당히 심했어요. 네, 근데 그때는 그냥 참고 근무를 했었는데 이미 그때부터. 네, 통증이 그때도 있었는데. 많이 심했는데 이제 출산과 동시에 제가 지금 한 30kg가 쪘거든요. 네.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좀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이제 파워워킹하고 네, 시작을 했는데 발목과 발바닥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또 다이어트도 힘들더라고요. 그 운동이 조금 무리할 때 제일 먼저 오는 곳이 발목과 발바닥이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테스트도 해보고 그 다음에 테이핑도 해서 그 문제를 같이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올라가세요. 어차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똑같이. 네, 마찬가지로 점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같이 보시죠. 자, 171도, 173도입니다. 네, 양쪽이 9도와 7도로 5도 이상으로 벌어져서 약간 틀어져 있는 상태시고요. 네. 그리고 발의 아치가 좀 무너져 있는 평발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본인은 양쪽이 다 평발이라고 알고 계세요? 네. 그러세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왼쪽이 더 각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요. 지금부터 아치의 높이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 앉아 계신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내측의 3분의 2 지점, 굽상골에 점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점을 찍어주십니다. 그리고 왼쪽부터 한번 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3.8cm. 자, 그러면 한쪽을 반대쪽. 더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자, 오른쪽 4.1. 네. 자,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그 차이를 같이 살펴볼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섰을 때의 높이를 재겠습니다. 네. 자, 앞서 3.8이었고요. 점이 갑자기 내려갔어요. 계속 서 있었어요.
2.8. 아니야, 2.7? 2.7. 무려 1.1cm의 차이가 있습니다. 애초에 3.8이라는 것도 낮은 수치였는데 또 이런 차이가 있네요. 자, 그러면 똑같이 반대쪽. 예, 오른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은 아까 4.1cm였고요. 거의 2.9, 이제 정확하게 3cm입니다. 똑같이 1.1cm 차이가 있네요. 와. 자,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냥 쓰셨을 때는 왼쪽이 좀 더 무너진 느낌이 더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시고 운동할 때도 힘드셨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통증 자체도 가시게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테이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테이핑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테이핑을 5관짜리를 반으로 접어주십니다. 5관짜리를 반으로 접어주십니다. 반의 반이죠. 네. 잡아주신 상태에서 관절만큼 이렇게 잘라서 보셨을 때 이렇게 Y자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요. 첫 번째 테이핑은 이렇게 앞쪽 부분을 먼저 뜯어주셔서 내측 인대에 붙여주십니다. 내측 인대에 붙여주시고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텐션을 50% 정도 주신 상태에서 올립니다. 바깥쪽에 인대가 자주 삐기 때문에 이 앞쪽 정거비 인대 라인을 잡아주시고 뒤쪽에 있는 후거비 인대 라인을 같이 잡아주십니다. 그럼 첫 번째 인대 테이핑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으로 접어주신 상태에서 제일 긴 거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테이핑은 제일 긴 거를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접어주신 상태에서 다시 반을 갈라주십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킬레스건과 복숭아뼈 위로 가운데를 부착해 주십니다. 그 상태에서 아까는 첫 번째 테이핑은 50%의 텐션이었다고 치면 지금은 좀 더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주기 위해서 80%의 텐션을 줘서 좀 당겨서. 많이 네. 당겨서? 쭉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발등, 발바닥, 다시 발등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발등, 발바닥, 다시 발등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다시 위쪽으로 붙여주시고요. 잠시만 여기서 마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측정해줬던 주상골에 다시 마크를 해주시고요. 자, 반대쪽은 텐션을 80%의 힘으로 발등, 발바닥, 다시 발등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감아주십니다. 위로 점 찍고 찍어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앞쪽 부분을 이렇게 뜯어주신 상태에서 몇 cm짜리죠? 이거는 6칸짜리입니다. 세 번째 6칸은 여기 주상골에 약간 위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자주 다치실 수 있는 이 비골근 라인으로 붙여주시는데 이때는 60%의 약간의 텐션 끝에서는 너무 당겨서 올려주시지 마시고 처음에 60% 텐션 주신 상태에서 끝에서는 가볍게 내려주십니다. 시작과 마무리 부분을 당기니까 나중엔 움직이니까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텐션의 조절이 좀 중요하고요. 네. 발도 이뻐요. 여기서도 마지막 7칸. 아까 세 번째 붙었던 그 주상골에 반절이 붙을 수 있도록 붙여주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0%의 텐션을 주시고 아까보다는 약간 바깥쪽 라인으로 올려주십니다. 자, 이걸 할 때 발등을 펴시는 게 아니라 90도로 네. 계속 유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발목은 90도로 유지해 주신 상태에서 테이핑을 해야 효과가 더 좋습니다. 네, 끝이 났습니다. 자, 오른쪽 마저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느낌은 어떠세요? 몸에 딱 맞는 스키니 바지 입은 아. 몸에 딱 맞는 스키니 바지 입은 아, 이유가 안
맞는 느낌. 자, 그러면 재볼까요? 저희가, 왼쪽은 원래 2.7cm였습니다. 아주 낮았는데, 아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시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네. 일어섰을 때 테이핑을 한 후에 테이핑 하자마자 이렇게 변하는 게. 5. 응? 5. 4가 되네. 3.4cm네요. 예. 3.4라면은 0.7? 와. 이렇게 차이 난다고요? 0.7이나 차이가 났어요. 이미 했는데. 올라갔네. 예.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른쪽은 3.0cm였어요. 과연. 어우, 밑에 아치가 생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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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cm? 3.9. 우와. 예. 3.0에서 3.9로 0.9cm. 아, 이게 아치가 많이 무너진 분일수록 또 효과가 있군요. 아니, 밑에가 이만큼이 비었어요, 지금. 와.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3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운동화 그러면은 신고 30분 동안 걷는단 말이에요? 네네. 30분을 걷는 보행과 함께 운동을 하시고요. 자, 그 사이에 저희는 좀 대기실에 가서 결과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30분 시작합니다. 테이핑 하니까 좀 뭐랄까 발이 안정돼 있다 그래야 되나? 이 정도만 걸어도 원래 좀 발목 통증이 바로 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거 전혀 없어요. 자, 이제 30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걷는 느낌이 전체적으로 달랐습니까? 평상시하고? 요즘 운동할 때 조금만 걸어도 발목에 통증이 바로 오는데 하는 내내 전혀 없었어요. 하는 내내 전혀 없었어요. 진짜요? 솔직히 진짜? 과거에 스티브 오스틴이라고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기분이었어요. 마치 인조인간이 된 기분? 마치 인조인간이 된 기분? 알겠습니다. 이창훈 씨, 지금 발목 틀어짐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거고요. 예. 근데 자, 이게 떨린다. 이게 그렇다면 30분 걸었다고. 이런 틀어진 게 뭐 바로 잡힐까 좀 의심스럽긴 하거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교정을 했는데, 이전에 왼쪽은 170도 그리고 오른쪽은 172도였습니다. 꽤 차이가 180도의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자, 지금 어떻게 됐을지. 아까랑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달라졌어요. 네. 진짜? 육안으로도. 많이 좋아졌는데. 자, 결과 같이 보시죠. 와. 자, 볼까요? 와! 자, 볼까요? 와! 자, 지금 어떻게 됐을지. 자, 결과 같이 보시죠. 와. 와. 자, 볼까요? 와! 자, 볼까요? 와! 자, 볼까요? 와! 이건 30분에 불과한 시간인데 왼쪽은요 170에서 179가 됐고요. 오른쪽은 172에서 177. 정상이네요. 완전 정상. 아니. 기록 되겠네요. 축하드려요. 예. 30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올라가요? 서부영 씨가 야, 이분은 어떨까? 우선 서부경 씨는 가장 좋아지는 게 걸을 때 통증이 있었는데 통증이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30분. 일단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였는데 이미 고온 변화를 느끼셨고요. 실제로 이 정렬도 바뀌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반드시 앞을 보고 서주시고 앞서 왼쪽은 171이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173이었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이제. 앞의 경우를 봤기 때문에.
자, 이야. 오! 이야. 오! 이야. 오! 177 왼쪽 그리고 오른쪽은 176. 야. 많이 하셨다. 정상이다. 거기다가 양쪽에 거의 이제 차이가 없어. 그렇죠. 균형이 있네요. 네. 그 서부경님도 171도에서 173도로 나타났었는데 지금 측정한 결과는 177도와 176도로 거의 정상에 가깝게 많이 호전된 것을 볼 수 이야. 있습니다. 다 5도 안으로 들어왔네요. 네. 신기하다. 자. 약 이러니까 이제 통증 없이 조금 편해졌다는 거죠. 닭다리 돋네요. 서경 씨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성공! 주진 선생님 전체적으로 이 결과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네, 뭐 테이핑을 통해서 우리 발목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정상적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틀어진 발목이 어느 정도 교정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서경 씨 보람 있죠? 너무 행복합니다. 네. 예, 저희 프로그램을 다시 또 보시면서 그 발목 테이핑하는 방법 익히셔서 네네네. 꼭 더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창훈 씨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아프지 마세요, 우리. 예, 이제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됐습니다. 네네. 두 분 축하합니다. 네. 테이핑을 어느 정도 이렇게 꾸준히 하면 또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틀어진 각도, 통증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나 하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확실한 건 테이핑만 하는 것보다 운동을 같이 하면서 약해진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틀어진 발목을 교정할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30분만 해도 되는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지각 씨도 오늘 몸신 처음이었어요. 네. 아니, 처음 나왔는데 제 발목이 이제 안 좋은데 또 오늘 발목을 위한 또 최고의 또 치료제를 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그 방법을 잘 활용해서 건강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고맙습니다. 밥상을 바꾸면 사람이 살아난다. 세상에. 2021 봄맞이 특집 사람 살린 밥상 이야기입니다. 음식을 하면 마음도 편안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왔습니다. 마음이 그 음식에 담기거든요.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먹는 거. 너무 맛있어요. 건강한 밥상으로 살아난 담당함을 이겨낸 저의 방법은 바로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먹으면 100살은 그냥 충분히 살 것 같은데요. 채널 A